교장 퇴직 후 연금 믿었다. 생활고에 눈물 쏟은 사연. 안녕하세요. 은퇴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일 거예요. 젊을 때에는 정년까지 무탈히 다니면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하죠.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처럼 안정적인 직업은 주변에서 연금이면 부럽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 퇴직 후에도 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점이 닥쳐보면 생각보다 연금이 적거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비로 빠듯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져 나와서 곤란을 겪는 일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은 교장까지 지내신 분이 퇴직 후 연금만 믿었다. 생활고에 부딪혀 눈물을 쏟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실제로 은퇴 후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어체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1. 교장의 퇴직 후 마른 지갑 사연. 첫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A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교감 교장까지 올라가면서 재직 중엔 주변에서 늘 연금 많아서 좋겠다. 정년 보장이라 든든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 말이 본인 귀에도 당연히 달콤하게 들렸죠. 연금이면 충분하겠지 하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가장 먼저 공백이 된 건 월급 통장이었어요.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세금,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생각보다 금액이 훨씬 적었던 거예요. 젊을 때보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니 병원비 지출도 늘고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주려면 이미 생활비가 바닥에 가까워지더랍니다. 결국 퇴직 몇 달 만에 은행 대출을 알아봤고 일정 기간을 도저히 버티기 힘들 것 같아 집의 일부 공간을 월세로 내놓기까지 했어요. 하루하루 쪼들리다 보니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정년을 더 늦출 걸 그랬나 하는 자책까지 들었다고 해요. 교장까지 했으면 편안하게 살 줄 알았다는 주변 말이 너무 부질없게 느껴졌다 하나.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겪을 법한 은퇴 후 현실이라 마음이 좀 짠하죠. 2. 부동산 붐을 놓치고 연금도 부족했던 전직 공무원. 두 번째 사례는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과감하게 퇴직한 50대 후반의 B씨입니다. B씨는 한때 강남권 부동산 열기가 한창일 때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나는 공무원이니까 정년 채우고 연금으로 살면 되라고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대요. 사실 투자가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그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B씨가 살던 지역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많이 상승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B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정년보다 3년 정도 일찍 퇴직을 하게 됐는데 예상외로 퇴직 시점이 앞당겨지니 연금 수급 시기도 미뤄졌고 수령액도 예측보다 줄게 됐죠. 남들처럼 거창하게 노후 준비는 못해도 어느 정도 버틸만은 하겠지 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적금 이자율은 낮고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목돈이 들어가면서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B씨는 왜 나는 은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짜지 않았을까? 왜 주변에서 아무리 부동산이나 투자 얘기를 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 하고 후회했죠. 더 힘든 건 이젠 나이가 있어서 다시 공무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민간 회사에 재취업도 쉽지 않더랍니다. 그럼에도 B씨는 최근 새로운 일을 알아보며 작은 사업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고 해요. 좀 더 일찍 미래를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다네요. 3.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 C씨. 세 번째 사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40대 후반에 퇴사, 프리랜서로 전향한 C씨 얘긴데요. 이분은 회사를 그만두면 좀 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자영업을 할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영업이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일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확 줄어들면 소득이 아예 0이 되거든요. C씨는 한 달쯤은 그래도 예전에 모아둔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니 이번 달 좀 놀자
라는 식으로 자꾸 마음의 여유를 부리게 됐대요. 그러다 수입 없이 지낸 시간이 길어지니 어느새 통장 잔고가 거짓말처럼 줄어버린 거예요. 50대 중반이 되자 아예 수입 파이프라인이 끊겨서 전세금 일부를 빼서 생활비로 쓰는 상황까지 갔죠.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멀어지고 연금도 자발적으로 들어놓은 게 아니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국민연금 정도야 받는다 쳐도 연금 수령 시작 전 공백기가 길어질 뿐 아니라 지급액도 최소 수준이니 한 달 버티기가 빠듯합니다. 결국 CC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난 너무 즉흥적으로 미래를 봤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업계 지인들 찾아가 인맥을 다시 쌓고 기술을 재정비하려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조언 앤드 마무리. 자, 이제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연금이 노후 생활에 큰 버팀목인 건 맞지만 그 하나에만 의존하기엔 이미 경제사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금과 보험료,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받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양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ETF, 적금 등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여러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 무작정 남들 따라하기보다는 꼼꼼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잘 분산해 놓아야 해요. 퇴직 시점은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기 예상보다 일찍 퇴직할 수도 있고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급히 결정하기보다 최소 5년 전부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 앤드 인맥 관리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의 문턱은 높아지지만 오히려 경력 전문성이 더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은퇴 직전에 억지로 준비하는 것보단 현역 시절부터 천천히 계획해서 인맥도 쌓고 기술도 갈고 닦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 지키기 퇴직 후에 내가 이룬 직함이나 업적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훅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다들 나처럼 힘들어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가능한 한 긍정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게 좋아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장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은퇴 후에는 그냥 지금처럼 살겠지라고 막연히 믿기보다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현실을 전제로 차분히 준비해야 해요. 주변에서 연금이면 넉넉하겠다라는 말을 들어도 막상 받아보면 달마다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 놀라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식 투자면 주식 투자, 부동산이면 부동산, 적금이나 펀드면 펀드 등 뭐라도 하나씩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면 미래가 훨씬 나아질 겁니다. 또한 내 몸이 곧 자산이니 운동과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오늘 교장 선생님 사례로 시작된 은퇴 후 삶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귀에 쏙 들어왔길 바랍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남이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금 이른 듯 싶어도 내년, 내후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소득 구조를 갖게 될까를 그려보면서 가능한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나중에 그때부터 준비해서 다행이다 하고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며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 봅시다.